1980년대 한국 영화계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실험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파격적인 배드신과 여성 배우들의 노출 연기가 있었다.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외로운 돌파자였고 동시에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낸 주인공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에로 배우가 아니었다. 자신의 커리어와 이미지 전체를 걸고 대담한 선택을 감행한 인물들이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7명의 여배우는 단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시대를 흔들었던 충격과 논란의 중심이었기에 전설로 남아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1. 이보희. 무릎과 무릎 사이 위 여왕. 이중적 시선 속의 핀 꽃. 이보희는 단지 예쁜 얼굴로 연예계에 입문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계 혼혈설이 돌 정도로 이국적인 마스크와 시원한 이목구비, 그리고 단단한 연기력은 그녀를 단숨에 톱배우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를 180도 바꾼 건 바로 에로 영화 무릎과 무릎 사이였다. 이 작품에서의 그녀는 성욕을 탐구하는 여대생이라는 역할로 등장하며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인다. 당대 언론은 여배우가 아닌 여자 그 자체로 스크린에 섰다는 표현을 쓰며 그녀의 연기를 극찬하기도 했지만 일부 보수적 시청자들에겐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이 작품 이후에도 어우동 같은 사극 에로물에서도 배드신을 소화했고 관객 100만 돌파와 함께 백상예술대상 수상이라는 기록까지 남긴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과 억압 사이의 충돌을 표현한 예술로 인정받기도 했다. 2. 선우일란. 청순한 얼굴 뒤. 대담했던 18세의 선택. 선우일란은 흔히 말하는 비운의 배우였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성인 영화계로 바로 진입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미성년자였다. 산딸기 2는 그녀에게 첫 주연작이자 사회적 파장을 안긴 작품이었다. 당시 언론은 그녀를 성인 여성 모델이라고 소개했지만 이후 촬영 당시 실제 나이가 만 18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논란 속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산딸기 3에서도 다시 주연을 맡을 만큼 관객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 몇 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나이에 비해 너무 빠르게 노출된 세계는 그녀에게 정서적 큰 상처를 안겼고 결국 연예계를 조용히 떠나게 된다. 이후 그녀는 결혼 후 외국에서 거주하며 철저히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기선. 청순과 퇴폐의 절묘한 경계. 이기선은 당대에서도 트와이스 사나를 닮은 배우라는 수식어가 있었을 정도로 동양적인 마스크와 이질적인 섹시미를 동시에 가진 배우였다. 깊은 밤 갑자기에서 목욕신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그녀는 오히려 영화의 공포감보다 그녀의 육감적 장면들이 더 회자되는 희귀한 케이스였다. 이기선은 감정보다 몸이 먼저 연기를 끌어가야 했다. 고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약 5년간 배우 생활을 지속하다 이른 나이에 배우로서 표현의 한계와 자유 사이에서 고민의 흔적이 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연기 외에도 잡지 화보, 무대 연극 등으로 활동을 확장했지만 결국 연예계의 상업적 요구와 내적 갈등 사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퇴를 택했다. 4. 정윤희. 얼굴 하나로 모든 걸 가졌지만 욕망도 표현했다. 정윤희는 70년대와 80년대를 통틀어 역대급 미인으로 불린 인물이다. 김희선, 김태희 등과 함께 한국 미인 계보의 정점에 자리한 그녀는 단아함의 대명사였지만 이 역시도 배드신이라는 도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서의 배드신은 지금도 수많은 중년세대 남성들에게 첫 성적 자극을 준 영상으로 회자된다. 이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는 제목 하나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앵무새 몸으로 떼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등장했다. 정윤희는 이런 노출 연기를 통해서도 이미지 손상 없이 오히려 클래식한 섹시미를 구축했으며 이후 공중파 드라마로 성공적으로 복귀하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배우로 남아있다. 5. 원미경. 바디라인 하나로 레전드 등극. 컴퓨터 몸매라는 말의 기원이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원미경이다. 동양적인 얼굴과 서구적인 몸매의 조합. 특히 허리와 엉덩이의 라인이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녀는 잔여목이라는 영화에서 정점을 찍는다. 그 영화에서의 시바지 역할,
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여성의 도구화와 성적평가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뤘으며 원미경은 이 극중 장면을 통해 관능과 사회적 메시지를 모두 표현해냈다. 그녀는 이후 결혼 후에도 몇 차례 스크린 복귀를 시도했지만 당대 기준으론 너무 강렬했던 이미지 덕분에 여성 관객들로부터의 거부감도 함께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복고적 섹시미의 상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6. 이미숙, 배드신의 교과서, 그리고 생존자, 뽕이라는 영화를 모르는 세대가 있을까? 한국 에로 영화사의 클래식이자 금자탑,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숙이 있었다. 수많은 배드신이 이어졌던 그 작품에서 그녀는 대사가 아닌 몸짓과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했다. 당시 상영관에선 관람 연령 미달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찰까지 배치됐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미숙은 뽕 이후 섹시스타라는 타이틀을 벗고 정통 멜로와 현대극에서도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며 지금까지도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다. 7. 안소영, 에마 부인으로 국민 여배우 반열에. 마지막으로 안소영은 1982년 영화 에마 부인으로 단숨에 30만 관객을 동원한 성인물 흥행의 신화를 썼다. 지금은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당시엔 전국 극장가의 반 이상을 점령한 셈이었다. 그녀의 자위신, 불륜신, 욕망 표현 장면은 시대적 충격 그 자체였으며 실제로 여성단체로부터 성상품화의 상징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여성 해방의 표현이라는 두 갈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끝이 없었고 그녀는 산딸기까지 이어지는 노출 작품으로 국민 섹시스타의 정점에 올랐지만 결국 정통 연기자로의 길에 실패하면서 조용히 퇴장한다. 1980년대, 지금보다도 훨씬 규범이 강했던 시대의 이 여성들은 신체를 스크린에 내던지며 예술과 대중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남긴 장면은 단순한 야한 장면이 아닌 시대적 파격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충격적인 배드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여성의 욕망, 사회의 이중잣대, 그리고 예술적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돼야 한다. 특히 이 여배우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낙인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당시 그들의 선택은 관객을 유혹하기 위한 상업적 계산으로만 치부되기 쉬웠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의 주체적 표현과 억압된 성의 해방이라는 진지한 주제가 내포돼 있었다. 우리는 종종 그 시절의 영화들을 단지 자극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뤄낸 문화적 파열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벗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금기를 깼고 금기를 깬 대가로 욕을 먹고도 꿋꿋이 스크린에 섰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일부 장면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그 의미를 되짚어야 한다. 시대를 앞서간 그들의 용기와 결정은 오늘날의 여성 배우들이 보다 다양한 역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이들의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